네, 아버지는 쓰레기였고 너도 그 피를 못 속이지. 그 말에 서연의 손이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그의 웃음 속엔 오만과 비웃음이 섞여 있었죠. 하지만 서연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눈빛에만 결심을 새겨두었죠. 그 결심이 그를 무너뜨릴 칼이 될 줄 그는 전혀 몰랐습니다. 밤 11시 47분이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선 태성그룹 본사. 최상층 이사회실은 유리병 너머로 비를 머금은 도시 불빛이 번져 보였어요. 회의실 중앙 반원형 탁자 위로 펼쳐진 초대형 스크린엔 실시간 계약 화면이 떠 있었죠. 하얀 진동바가 거래 확정 버튼을 향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남은 시간 10초. 모든 이사 동의하셨죠? 예, 대표님. 서명만 하면 끝입니다. 임원들의 얼굴엔 긴장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어요. 단 한 번의 서명이 회사를 단숨에 수백억 이익으로 끌어올릴 거라는 계산이 깔려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그들의 발밑 카펫 위로 부드러운 발걸음 소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청소 용역복을 입은 서연이 빗방울 묻은 대걸레를 밀며 회의실 구석을 지나가고 있었죠. 그녀는 스크린 속 계약서의 일부를 힐끗 보더니 손목이 순간 멈췄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쿵 하고 뛰었어요. 거의 들리지 않게 서연이 속삭였어요. 당장 멈추세요. 탁자 끝에 앉아있던 민호의 귀에만 그 속삭임이 스며들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서명 버튼 위에서 멈칫했죠. 멈춰. 대표님? 계약 진행 중단. 바로. 회의실 공기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성희를 비롯한 몇몇 임원들이 일제히 불만을 터뜨렸어요. 지금 무슨 말씀이십니까? 시장이 열려 있는 시간은 몇 초 남지 않았는데요. 멈추라고 했다. 사인하지 마. 회의실은 얼음장처럼 식어 있었습니다. 거래 확정 버튼 위에서 멈춘 민호의 손, 그리고 그 옆에서 대걸레를 쥐고 서 있는 서연이 보였죠. 이상한 침묵 속에서 숨소리조차 크게 들렸습니다. 대표님, 지금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시장 마감 전 마지막 기회를 왜... 아니, 저 애가 무슨 권한이 있다고 계약을 멈춰요? 용역이 회의에 끼어드는 거 처음 봅니다. 날선 시선들이 서연을 파고들었습니다. 마치 여기가 재판정이라도 된 듯 비난과 경멸이 쏟아졌죠. 서연은 눈을 내리깔았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유를 설명하라면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설명해도 믿지 않을 얼굴들이었죠. 그때였습니다. 스르륵 스크린 오른쪽 하단에서 붉은 배너가 기어 올라왔습니다. 속보라는 글씨가 먼저 보였고 이어서 화면에 문장이 밝혔습니다. 도연중공업 대규모 횡령, 수사 착수, 주식 30% 폭락. 이어진 그래프는 낙하산처럼 추락선을 그리며 화면 하단을 향해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게 뭐야? 말도 안 돼. 불과 1분 전까지만 해도 안정적이었는데 수사 착수라니 그쪽이랑 계약했으면... 목소리들이 하나둘 줄어들었습니다. 서연 쪽으로 날카롭던 눈길이 이번엔 의문과 경계, 그리고 억눌린 놀라움으로 바뀌었죠. 네가 알고 있었나? 아니요. 그냥 보였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엔 확신이 스며 있었습니다. 스크린 속 폭락 그래프는 여전히 추락 중이었고 그 붉은 선이 바닥을 향해 찍히는 순간 회의실 안 공기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누군가는 침을 삼켰고 누군가는 조용히 의자를 뒤로 밀었어요. 그들의 눈 속에서 방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무언가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에 대한 경계와 두려움이 동시에 조용하지만 선명하게 번져갔습니다. 뉴스 속보 화면이 사라지자마자 회의실은 바로 전과 다른 열기로 들끓었습니다. 조용했던 정적이 깨지자 서로의 목소리가 엇갈리며 공기를 갈랐어요.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대표님이 미리 아신 거죠? 아니, 말이 됩니까? 불과 몇 초 전까지 전원 동의했잖아요. 이런 결정을 직감으로 하면 위험합니다. 직감이라뇨? 아까 저 애가 뭐라고 했죠? 멈추세요. 그 말 듣고 멈춘 거 아닙니까?
서연은 고개를 숙였지만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자신을 향해 있다는 걸 뼛속까지 느꼈습니다. 시선 속엔 의심, 멸시, 그리고 은근한 분노가 얽혀 있었어요. 외부 용역직이 회의에 개입하는 건 전례가 없습니다. 이건 누군가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탁! 민호가 책상을 손바닥으로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 소리에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죠. 그만. 오늘 회의는 여기서 끝냅니다. 불만스러운 표정들이 남았지만 그는 다시 반복하지 않았어요. 임원들은 낮게 중얼거리며 서류를 챙겨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연달아 울리며 회의실이 비워졌어요. 따라와. 서연은 한 걸음 늦게 움직였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지만 문틈 사이로 나가는 임원들의 눈길이 날카롭게 스쳤어요. 마치 넌 여기 있어선 안 될 사람이라는 말을 눈으로 던지는 듯했죠. 민호는 말없이 앞장서 걸었고 서연은 뒤따르며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연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뭐부터 말해야 하지? 아니, 말해도 믿어줄까? 그들의 발소리가 긴 복도를 울리다가 대표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서연은 복도 끝에서 여전히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느꼈어요. 그 눈빛은 불신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고 그 속에서 묘한 불길함이 피어올랐습니다. 서연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넓은 대표이사 사무실 안은 의외로 조용했습니다. 바깥 복도의 속삭임과는 딴 세상처럼 부드러운 조명이 서류 위를 고요히 비추고 있었어요. 창밖엔 회색 하늘이 내려앉아 유리병 너머 도시는 아직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앉아. 그는 커피 기계 앞에 서서 머그잔 2개를 채웠습니다. 잔을 내밀며 고개를 살짝 기울였죠. 설탕은? 아니면 블랙? 블랙이요. 따뜻한 잔이 두 손에 얹혔지만 서연은 한 모금도 들이키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부드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곧장 날아올 질문을 예고하고 있었죠. 그날 왜 멈추라 했지?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서연은 잔을 감싼 손가락에 힘을 주며 시선을 바닥으로 내려두었어요. 머릿속 어딘가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기억들이 부서진 파편처럼 떠올랐습니다. 계약서의 문장들, 빗속의 목소리, 아버지의 굳어진 뒷모습이요. 직감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했어. 서연의 입술이 아주 조금 열렸다가 이내 다물렸습니다. 시선은 창밖으로 흘러갔어요. 저녁 하늘에 빛바랜 회색이 이상하게도 오래전 보았던 날과 겹쳐 보였습니다. 민호는 대답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조용히 그리고 깊게 서연을 파고들었죠. 그냥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그 한마디 뒤로 눌러 담은 무게가 잔잔하게 번져나왔어요. 민호의 표정이 잠시 굳었습니다. 사무실 안의 공기는 대답이 끝났는데도 더 조여드는 듯했죠. 서연은 커피잔을 조용히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눈꺼풀 뒤로 오래전 장면이 서서히 번져왔죠. 낮은 산자락 아래 자리한 시골 마을이 떠올랐어요. 골목 끝 작은 철공소에선 쇳덩이를 두드리는 경쾌한 망치 소리와 기름 냄새가 가득했죠. 아버지 서광태는 늘 땀에 젖은 작업복 차림이었지만 그날은 유난히 밝게 웃으며 말하셨습니다. 서연아, 오늘 큰일 났다. 무슨 일인데요? 서울 큰 회사랑 계약했어. 이젠 우리도 숨 좀 돌릴 수 있겠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푸짐하게 상을 차리셨고 세 사람의 웃음이 식탁 위를 가득 메웠습니다. 아버지는 계약서를 식탁 옆에 조심스레 펼쳐놓으셨어요. 깔끔한 활자와 촘촘한 문장들이 줄줄이 밝혀 있었죠. 양복 차림의 사내가 앉아 친절하게 조항을 짚어줬습니다. 여기만 서명하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다들 이렇게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펜 끝이 종이를 사각 스쳤습니다. 그 안에 추가 자본 조달 불이행 시 전면 소유권 이전이라는 문장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 한 줄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무도 제대로 알지 못했죠. 몇 달 뒤 철공소 문은 굵은 쇠사슬로 꽁꽁 잠겼습니다. 낯선 트럭들이 들이닥쳐 기계를 실어 나갔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서류를 꼭 쥔 채 굳은 어깨로 그 광경을 지켜보셨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웃음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현재로 돌아온 서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가슴 깊은 데서 울려 나왔습니다. 그때 들었던 쇳소리와 길게 스며든 한숨이 아직도 귀를 파고드는 듯했죠. 그날 밤 하늘은 무너져 내릴 듯 비를 쏟아냈습니다. 철공소문이 굳게 닫히고 기계들이 사라진 지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았지요. 아버지는 방 안에서 불도 켜지 않은 채 앉아 계셨고요. 어머니의 한숨이 얇은 벽을 타고 스며들었어요. 서연은 숨이 막혀 우산도 없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비는 곧바로 머리와 어깨를 파고들었지만 걸음을 멈추고 싶지 않았죠. 가로등 불빛 아래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긴 코트 자락이 흠뻑 젖어 있었고요. 우산 그늘이 얼굴을 반쯤 가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눈빛은 이상하리만큼 깊고 단단했지요. 네가 서광태 씨 따님이구나. 누구세요? 대답 대신 노인은 종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빗물이 스미지 않도록 조심스레 감싼 봉투였어요. 여기 들어있는 건 오래된 재무책과 계약서 분석 노트다. 언젠가 네가 쓸 날이 올 거다. 서연은 얼떨결에 봉투를 받아들였습니다. 무게는 가볍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감싸고 있는 노인의 손이 잠시 그녀의 어깨에 닿았지요. 그 손길은 차가웠지만 묘하게 익숙한 힘이 느껴졌어요. 아버지를 아세요? 노인은 잠시 웃는 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대답 대신 천천히 빗속으로 걸음을 옮겼지요. 우산 속으로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이 가로등 끝에서 희미해졌습니다. 서연은 빗물에 젖은 봉투를 꼭 껴안았어요. 속에서 오래된 종이 냄새가 은은히 풍겨왔습니다. 그날 이후 그 책과 노트는 그녀가 숨겨둔 유일한 무기가 되었지요. 서연은 손끝을 천천히 오므렸다. 펴기를 반복했습니다. 입술을 한번 깨물고 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말씀드릴게요. 전부. 정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처음엔 낮았지만 곧 단단하게 이어졌어요. 저는 시골에서 살았어요. 아버지가 철공소를 운영하셨죠. 10년 전 강도현이라는 남자가 계약서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겉으론 친절했지만 그 계약서 안엔 함정이 있었어요. 추가 자본 조달, 불이행 시 전면 소유권 이전. 그 한 줄 때문에 몇 달 만에 공장을 빼앗겼습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기계는 다 실려나가고 아버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어요. 웃음 많던 분이었는데 그날 이후로 한 번도 웃지 않으셨어요. 어머니는 병이 악화돼 돌아가셨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정민호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서연은 다시 말을 이었죠. 그날 밤 빗속에서 한 노인을 만났어요. 그분이 재무서적과 계약서 분석 노트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언젠가 네가 쓸 날이 올 거다. 그리고 사라졌어요. 전 그걸 붙잡고 살았습니다. 계약서의 문구, 패턴, 함정, 그걸 공부했어요. 정민호는 잠시 창밖을 보았다가 낮게 말했어요. 강도연, 그 자식은 내 아버지의 사업 파트너였다. 그리고 우리 가족을 배신한 놈이지. 서연과 그의 시선이 맞물렸습니다. 같은 인물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이었죠. 서연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어요. 그날 그 계약, 그 사람이 또 하려는 걸 봤어요. 그래서 멈추라고 한 겁니다. 정민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죠. 눈빛이 단단하게 빛났습니다. 이번엔 우리가 함정을 판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가슴 깊숙이 무언가가 일어나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감각이었어요. 태성그룹 회의실 한가운데 긴 테이블 위에 계약서 원본과 과거 판례집, 그리고 여러 장의 도면이 펼쳐져 있었어요. 민호와 법률팀 2명이 자료를 풀고 있었지만 공기는 팽팽하게 조여 있었습니다. 숨소리마저 얇게 갈라지듯 방안이 잠시 멈춘 듯했죠. 강도현 측은 늘 조건부 투자 형식을 씁니다. 표면상 이득처럼 보이지만 뒤에서 자산을 잠식하죠. 그 방법을 그대로, 아니
더 정교하게 돌려줄 방법이 필요합니다. 서연은 말없이 가방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모서리가 닳아있고 빗물 자국이 군데군데 스며든 표지였죠. 그녀는 천천히 한 페이지를 펼쳤어요. 여기에 있습니다. 조건부 자본 유예 조항과 중복 담보 권리 제한. 10년 전 강도현이 우리 철공소를 빼앗을 때 썼던 방식이에요. 그걸 역으로 쓰면 욕심을 부린 쪽이 먼저 걸려듭니다. 법률팀 직원이 고개를 숙여 페이지를 살피더니 눈을 크게 뜨더군요. 숨이 한 박자 늦게 이어졌습니다. 이건 합법입니다. 하지만 상대 입장에선 발을 빼기 어려운 구조네요. 계약이 진행되면 일정 조건이 발동되는 순간부터 재정 압박이 들어갑니다. 민호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말끝이 낮게 눌려 있었죠. 세부적으로 설명해봐요. 서연은 문장 하나하나를 짚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기한 조건, 담보의 중복 설정, 그리고 상대가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계약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심리적 압박을 차근히 풀어냈죠. 노트 속 실제 사례를 인용할 때마다 법률팀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묵직해지는데 이상하게도 확신은 더 또렷해졌어요. 이 정도면 도연중공업이 자멸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겠군요. 좋습니다. 이번엔 우리가 먼저 판을 깔죠. 서연은 그 말을 들으며 자신도 모르게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피해자가 아니라 싸움의 중심에 서 있다는 실감이 밀려왔죠. 그녀의 눈빛이 단단히 빛났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서류 넘기는 소리와 볼펜 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만 가득했어요. 태성그룹과 도연중공업의 중간 실무진들이 둥근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죠. 강도현은 오지 않았지만 그의 최측근이라 불리는 부사장이 정면에 앉아 있었어요. 정민호는 말없이 회의 진행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법률팀은 계약 초안을 하나하나 검토하고 있었죠. 서연은 조용히 메모를 하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여기 조건부 자본 유예 항목 말인데요. 이게 발효되는 시점이 투자 완료일 기준인가요? 아니면 첫 지급일 기준인가요? 그 질문은 아무렇지 않은 듯 자연스러웠지만 부사장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서류를 넘기던 그의 시선이 서연을 스쳤다가 곧 종이로 내려갔죠. 투자 완료의 기준입니다. 목소리는 평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끝부분이 약간 떨렸습니다. 서연은 눈을 깜빡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렇군요. 그럼 담보 설정 시점도 같은 날짜로 잡아야겠네요. 중복 담보가 걸릴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법률팀장과 정민호가 그 짧은 주고받음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부사장은 괜히 물컵을 집어들었죠. 그 손끝이 유리 표면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회의는 형식적으로 마무리되었어요.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서며 테이블 끝에 놓인 노트를 살짝 눌렀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웃음이 없었지만 눈빛은 명확했어요. 첫걸음은 성공이었어요. 호텔 연회장 도면이 테이블 위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 위치, 기자석, 주주석, VIP 좌석까지 세밀하게 표시된 그림 위로 형광펜 자국이 촘촘했어요. 주주총회와 기자회견 두 무대를 한 번에 치를 시간표가 노트북 화면에서 반짝였습니다. 오전 10시 15분 기자들 질문이 들어오기 전까지 증거를 다 내야 합니다. 그 이후부턴 돌발 변수 감당 못합니다. 그러면 첫 5분 안에 의혹 제기, 바로 다음에 문서 공개, 함정 조항 설명은 3분 이내로 끝내야겠어요. 책상 위에 놓인 서연의 노트가 활짝 펼쳐져 있었죠. 빼곡한 글씨와 밑줄, 작은 화살표가 대사 순서를 또렷하게 가리켰습니다. 여기 조건부 자본 유예 설명 부분 조금 더 단순하게 주주들이 한 번에 이해해야 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죠. 욕심을 부린 순간 계약은 폭탄이 된다. 민호는 그 문장을 한번 입에 굴려보더니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은 서로의 문장을 부드럽게 다듬었습니다. 여러 번 상황을 가정해 묻고 답했죠. 혹시 기자들이 제 과거를 캐면요? 그땐 내가 답합니다. 이번엔 네가 누군지 모두가 알게 될 거야.
하지만 그게 무기가 될 거다. 새벽 3시 마지막 문장까지 맞춰본 뒤 두 사람은 조용히 악수를 나눴습니다. 서류와 노트 사이로 긴장과 결의가 묵직하게 내려앉았죠. 호텔 로비는 사람들로 가득했지만 웃음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카메라 셔터 소리, 낮고 빠른 기자들 목소리, 바닥을 스치는 발걸음만 긴장처럼 깔려 있었지요. 양쪽 복도엔 삼각대가 줄지어 섰고 플래시는 간헐적으로 번쩍였어요. 두 회사 사람들은 같은 입구로 드나들었습니다. 서연은 민호와 나란히 걸었지만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시선이 유난히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도연중공업 쪽 한 사람이 일부러 어깨를 스치듯 지나가며 흘끗 내려다봤어요. 그 옆에 다른 사람은 목소리를 낮췄지만 들으라는 듯 또렷이 말했죠. 청소부가 무슨... 서연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들어 그 사람의 눈을 또렷이 마주했지요. 짧았지만 단단한 시선이었어요. 그 눈빛에는 곧 당신 차례라는 말이 고요히 밝혀 있었답니다. 임원 A는 잠깐 얼어붙더니 끝내 눈을 피했어요. 서연은 말없이 숨을 깊게 들이쉬고 로비 안쪽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안쪽 행사장에선 무대 조명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지요. 좌석을 정리하는 사람들 손길이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민호가 옆에서 낮게 속삭였어요. 이제 시작이다. 서연은 그 말에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이곳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진 듯했어요. 무대 한가운데 조명이 서연을 비췄습니다. 수백 개의 시선과 렌즈가 일제히 그녀에게 향했어요. 손끝이 살짝 떨렸지만 서연의 눈은 정면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10년 전 시골에서 작은 철공소를 운영하던 아버지의 딸이었습니다. 장내가 고요해졌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어요. 어느 날 한 남자가 계약서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겉으로는 투자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함정이 있었습니다. 추가 자본 조달 불이행 시 전면 소유권 이전. 그 한 줄이 우리를 무너뜨렸습니다. 몇몇 주주들이 서로를 흘낏 보며 속삭였죠. 서연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기계는 빼앗겼고 아버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웃음 많던 분이었지만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웃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병이 악화돼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플래시가 한두 번 번쩍였어요. 서연은 고개를 들고 한 이름을 또렷이 내뱉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강도현입니다. 순간 장내가 술렁였어요. 기자들이 일제히 셔터를 눌렀고 플래시가 연신 터졌습니다. 강도현 측 임원 몇 명이 얼굴이 굳은 채 서로를 바라봤죠. 객석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서연은 마이크를 더 가까이 당기고 마지막 말을 던졌어요. 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닙니다. 오늘 진실을 말하러 나왔습니다. 그 순간 플래시가 연달아 터지며 이 장면을 영원히 새겼습니다. 큰 화면에 계약서가 크게 띄워졌습니다. 두꺼운 빨간 표시가 조건부 자본 유예 조항과 중복담보 권리 제한이라는 문구를 번쩍이듯 드러냈어요. 서연이 마이크를 잡고 앞으로 한 걸음 나섰습니다. 여기에 적힌 이 문구는 투자 완료 후 특정 조건이 발동되면 자본 회수가 즉시 중단되는 조항입니다. 그리고 이 제한은 담보를 중복 설정한 순간 발효됩니다. 순간 장내가 숨죽이듯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 하나까지 또렷이 들리는 듯했죠. 서연이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다음 화면에는 강도현 측이 과거 다른 기업에 똑같이 쓰던 수법을 보여주는 사례와 내부 이메일, 그리고 돈이 오간 흐름이 차례로 떴어요. 자막이 따라붙고 몇몇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자료는 모두 법적으로 확보한 증거입니다. 강도현 대표는 지난 7년간 같은 방식으로 4개 기업을 무너뜨렸습니다. 주주석에서 났지만 날 선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등바디가 삐걱이고 사람들의 시선이 한쪽으로 쏠렸어요. 이건 사기야. 즉시 조사해야 해. 서연은 마지막 장면을 띄웠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투자 계약서가 화면을 채웠어요. 거기엔 동일한 조항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었죠. 이 계약은 이미 발효됐습니다. 따라서 강도현 측은 법적으로 자산 손실이 불가피합니다. 그 말과 함께 회의장 공기가 폭발하듯 흔들렸습니다. 의자들이 밀리고 여기저기서 숨을 삼키는 소리가 이어졌어요. 한 주주가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강도연 해임을 제안합니다. 찬성. 의장은 잠깐 당황했지만 곧 표결을 선언했어요. 손이 줄줄이 올라갔습니다. 찬성이 압도적이었죠. 해임 결의가 통과됐습니다. 강도연 측 임원들은 서로 어지럽게 귓속말을 주고받았어요. 그 사이 서연은 마이크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길게 숨을 내쉬며 눈빛엔 단단한 확신이 번졌죠. 해임 결의가 통과되자 강도연은 굳은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기자들이 순식간에 몰려들어 플래시가 연달아 터졌어요. 강 대표, 해임 결의에 대한 입장은 불법 행위 인정하십니까? 강도연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그를 에워싸며 길을 트고 있었죠. 그가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번쩍이는 불빛이 그의 얼굴을 하얗게 태웠습니다. 정면이 아니라 땅으로 떨어진 시선만이 그의 굴욕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주주석에선 다양한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속이 다 시원하네. 이제라도 끝나서 다행입니다. 서연은 무대 옆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죠. 민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작일 뿐입니다. 그 순간 회의장 벽면 모니터 하단에 실시간 주가 그래프가 떠올랐습니다. 도연중공업의 주가가 곤두박질치고 있었어요. 빨간 화살표는 끝없이 아래로 미끄러졌고 거래량은 폭발하듯 치솟았습니다. 곧 한 기자가 휴대폰을 귀에 댄 채 다급히 외쳤습니다. 방금 해외 제휴사 2곳이 계약 해지 발표했습니다. 그 소식이 번개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선 연쇄 붕괴라는 말이 오갔죠. 밖에서는 생방송 카메라들이 그의 뒷모습을 붙잡았고 그 장면이 곧바로 뉴스 속보로 흘러들었습니다. 서연은 그 화면을 한동안 가만히 바라보다가 아주 짧게 숨을 내쉬었어요. 그 숨결 속에 10년 묵은 무게가 조금씩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강도연이 퇴장한 뒤 회의장 안은 묘한 정적에 잠겼습니다. 플래시는 멈췄지만 여기저기서 흥분된 속삭임이 이어졌어요. 서연은 무대 위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죠. 그때 관객석 뒤쪽에서 천천히 일정한 리듬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팡이 끝이 바닥을 두드릴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어요. 낯선 노인이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단정한 양복에 세월이 깊게 새긴 주름과 단단한 눈빛이 보였죠. 그가 한 발 한 발 무대로 다가올수록 조명이 서서히 그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민호의 표정이 변했어요. 그는 자리에서 반쯤 일어나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노인이 무대 위로 올라와 서연 옆에 섰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그의 눈가에는 오래 묵힌 감정이 번져 있었어요. 네가 해냈구나. 그 짧은 한마디에 서연의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살짝 떨구며 말했어요. 너희 아버지에게 못 갚은 빚을 이제 갚았다. 서연은 놀람과 눈물이 한꺼번에 밀려와 말이 막혔습니다. 그저 작게 떨리는 목소리로 한마디 했죠. 아버지를 아셨어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러나 확고하게 서연의 어깨 위에 손을 얹었어요. 그 순간 회의장 안의 모든 소음이 사라진 듯 느껴졌습니다. 승리의 뜨거움 위에 세월과 인연이 만든 따뜻한 여운이 번졌어요. 며칠이 지나 서연은 민호와 기석과 함께 시골길을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논과 밭이 스쳐갔고요. 먼 산마루 위로 구름이 느릿하게 흘러갔지요. 차가 선 곳은 아무렇게나 자란 풀과 녹슨 큰 문이 서 있던 쇠를 다루던 집터 앞이었어요. 큰 문은 바람에 덜컥거렸고요. 묵은 쇠 냄새와 먼지 내음이 바람결에 밴듯했습니다. 한 걸음 안으로 발을 들이니 허물어진 터에 남은 것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기둥 몇 개만 남아 빈 하늘을 받치는 듯 서 있었고요. 바닥엔 깨진 콘크리트와 녹슨 쇠판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요.
서연은 발끝에 걸린 쇠조각 하나를 무심코 집어들었습니다. 차갑고 까칠한 느낌이 손끝으로 스며오자 아버지가 웃으며 건네던 목소리가 떠올랐지요. 서연의 눈앞이 번져왔습니다. 이곳을 다시 세우자. 서연은 놀란 눈으로 그를 올려다봤습니다. 옆에 서 있던 기석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네 아버지가 꿈꾸던 공장이었지. 우리가 힘을 모으면 다시 만들 수 있다. 서연은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잔해 너머로 오래전 웃던 아버지의 얼굴이 겹쳐 보였어요.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잠시 뒤 서연은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가방을 메고 머리를 숙이려는데 민호가 웃으며 불렀어요. 다음에 당장 멈추세요 하면 꼭 내 귀에 속삭여. 서연은 입꼬리를 울리며 장난스럽게 받아쳤습니다. 그땐 값 좀 비쌀 거예요. 순간 세 사람 사이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함께 있던 사람들도 박수를 쳤고 그 소리가 바람을 타고 터 곳곳으로 번졌어요. 잡초 사이로 흘러들었고 웃음과 박수 속에서 서서히 어스름이 내려앉았습니다. 몇 달 후 철공소터엔 다시 기계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새로 세운 건물의 벽에는 큼지막하게 한성전공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죠. 그 이름은 서연 아버지의 이름에서 따온 거였어요. 작업복을 입은 서연이 기계 옆에서 설계를 확인하고 있을 때였어요. 민호가 들어왔죠. 손에는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어요. 이거 그때랑 똑같이 샀어. 첫날 우리가 마주 앉아 마셨던 거. 서연은 커피를 받아들며 웃었어요. 그날 전에는 커피가 이렇게 쓴 줄만 알았는데 지금은 다르네요. 민호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왜 다르게 느껴져? 서연은 잠시 커피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어요. 그땐 두려움이랑 분노로 삼켰고 지금은 감사로 마시니까요. 그리고 알았어요. 진짜 복수는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다시 세우는 거라는 거. 문 쪽에서 기석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어요. 그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빙그레 웃었죠. 그래, 네 아버지도 그 말 했었지. 남긴 게 있으면 무너져도 다시 일어선다고. 서연은 커피를 내려놓고 공장 안을 한번 둘러봤어요. 기계음, 사람들의 웃음, 햇살이 비치는 창이 눈에 들어왔죠. 이제 여기는 더 이상 과거의 폐허가 아니었어요. 다음에 당장 멈추세요 할 때는 아마 저도 웃고 있을 거예요. 민호와 기석은 그 말을 듣고 함께 웃었어요. 그리고 새 공장의 하루가 다시 힘차게 시작됐죠.